자, 이게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온점이 딱 시작돼 온점이 나오면 이 문장은 끝났다는 소리야.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마지막으로 5개의 문장. 그러니까 문장 개수를 치면 5개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른 게 이 문장이 하나하나가 좀 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긴 문장을 빨리 보고 빨리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주제도 찾고 주장도 찾고 요지도 찾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주장이나 주제를 찾는 훈련을 계속 시켜주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내신 심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한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주 목표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신입생 있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5문장이면 동사가 몇 개라는 얘기야? 5개.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5개라고 말하는 거야?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여러 개가 될 때는 그 문장 중간에 동사 중간에 뭐가 필요해?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야. and나 but이나 or 같은 게 접속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신입생 있으니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는 동사가 1개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동사가 2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만약에 3개가 되면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하겠어? 2개. 2개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런 맹점으로 보다 보면 동사가 몇 개 있는지부터 찾아보자고. is는 때려 죽여도 뭐야? 주어. 동사밖에는 될 수가 없지. is 뭐라 그래? MRis는 뭐라 그래? 비 동사.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단어 뜻은 몰라도 동사 같은 거 봐봐. 윤서야, make 동사 맞아? 왜 아니지? make가 원래 동사 아니야? 아니 쫄지 말고 대답하면 돼. make 만들다 동사 아니야? 동사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make만 물어보는 거야. 효빈이, make가 동사야? 네. 만들다니까 동사가 맞아. 근데 여기서는 왜 동사가 아니냐면 to 부정사나 ing가 붙는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야.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처럼 보이는데 동사가 아닌 거야. 동사 하나 나왔지?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누구 때문에? to 때문에 동사 아니야. make만 나오면 동사인데. is 동사 맞아? 네. 맞지? 아니 벌써 온점이 나오기도 전에 동사가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가운데 누가 있단 소리야? 접속사. 그게 바로 요 대시야. 대시야. 되니? 내가 이런 지문 독해를 통해서 지금 총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절 뭐라 그랬어? 쉬운 거 물어보래. 명사절이 뭐야? 명사 역할을 하는데 절이 뭐라고? 윤서랑 효빈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야. 영어 공부할 때 절이 뭐야? 절이 뭐야? 주어 플러스 동사. 두 단어 이상인데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해. 그럼 두 단어 이상인데 동사가 없으면 그걸 구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제인이 기억나지? in the morning은 몇 단어? 아침에 그랬는데 몇 단어? 3단어지. 근데 여기 동사가 있어 없어? 없으면 얘를 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because I love you. 그럼 뭐야? 4단어인데 동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얘를 절이라고 하는 거야. 기능에 따라서 얘가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 형사 역할하면 형용사절, 명사 역할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이거잖아. 명사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 안에 뭐 있다? 동사. 동사가 있는데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는 문장에서 몇 가지? 무슨 역할을 해? 3가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호가 한 단어인데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그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I know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나는 너를 안다. 그럼 이거 명사 맞지? 너를 안다. 근데 네가 부자인 걸 안다 이랬어. 한 문장 맞지? 근데 여기 뭐 있고 동사. 여기도 뭐 있어? 동사. 그럼 이게 한 문장인데 동사 2번 나오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얘는 무슨 절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거 써준다고. 꼭 and, but, or 말고도 이런 because, that, if나 whether 이런 것도 다 접속사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론 해석이 없으니까 종종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미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해야 돼. 그럼 이 여러 가지 절 중에서 명사절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 방금 썼던 대절. 뒷문장 완전하다 그랬어. 두 번째 if나 whether절. 이건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번역이 되지만 완전한 절. 세 번째가 뭐였어? 의문사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보통 니네 고등학교 올라오면 의주동이라고 이제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 대명사 중에서 what. 봐. 지금 선생님이랑 고등 몇 주 했다고 벌써 이렇게 탁탁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지? 네 가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요 that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접속사. 이 make sure가 뭐뭇을 확실히 하다. 확인하다. 그러면 문장이 안 끝났고 동사 is가 나왔는데 이 that이 바로 이 that이라고. 접속사 that이라고. 그럼 있으니까 또 is가 나와도 돼, 안 돼? 돼요.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문장 끝까지가 뭐가 되겠어? 무슨 절? 명사절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음에 아무리 살펴봐도 need가 동사야? 필요로 하다 동사도 있지. 하지만 앞에 뭐가 있어? 더가 있지. 그럼 여기서 필요성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야. 넘어가고 쭉 보니까 be도 동사 맞는데 앞에 누가 붙어서? to. 그래서 이게 동사가 아닌 거지. understand? 그럼 여기에 만약에 to be가 아니고 is가 나온다. 동사. 이런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고등부 올라가면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to be냐 is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은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요게 우리가 살짝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주어? 가주어. 가주어 설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가주어 대신에 무슨 주어? 진주어가 to 부정사였던 거야. 그럼 주어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 make sure가 포함하는 대절까지 다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이러면 주어가 너무 길지. 그래서 가주어 쓰고 이렇게 쓴 거야. 우리 해석할 때는 이거 먼저 해주는 게 더 좋긴 하겠지. 이게 원래 주어니까. 이제 해석 들어간다. measurement 측정량, 측정치라고 해도 돼. 측정치. 이것은 objective 어떻다? 물건. 객관적인. 자, 개념이 조금 지금 사람마다 수준차가 있으니까 개념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단어라도 잘 잡아야 돼. 객관적인의 반대말이 뭐야? 주관적인. 주관적인은 영어로 subjective. 선생님이 고등부 영어 숙제 많이 안 내주는 이유가 이런 것까지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뭐 써와라 했다고 해서 그것만 쓰는 게 숙제가 아니라 오늘 배웠으면 그렇잖니? 뭐 방법이 필요 없잖아. 오브젝티브 나왔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반대말 뭐지? 서브젝티브. 언젠가 써먹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측정치가 객관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고등부가 중요한 거.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객관적이다. 선생님은 참 객관적인 판단을 하신다. 어떤 거지? 특정인만 인정하는 거야? 모두가 인정하는 거야? 모두가 인정하는 걸 객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 시험 문제도 객관식 문항은 여지가 있어 없어? 누구나 정답이 3번이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주관식 평가는 어때? 선생님이 채점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답안은 맞다고 해주고 어떤 답안은 틀렸다고 해주고 선생님 평가에 맞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객관성이란 말이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그냥 객관적이 아니고 누구나 뭐하는 동의하는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서 측정치가 객관적이 된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놈은 한 뼘, 두 뼘, 한 뼘 더 길어졌다. 이거 동의 객관적이 아니야. 객관적이야? 뼘이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 네. 어떤 놈한테 최홍만 한 뼘하고 니네 한 뼘은 다르잖아. 그럼 객관적인 게 아닌 거야. 근데 10cm 이러면 어때?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객관적이? 아니지. 18도씨다. 어때? 객관적이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고동문 내용 파악도 중요해. 측정치가 객관적임을 확인하는 것이 크리티컬. 어떻다? 크리티컬. 또 신형태? 형용사로 고동부에서 크리티컬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석되는 데까지만 보면 측정치가 객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객관적이 되어야 되느냐? Because of the scientific need. 과학적인 요구, 관찰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됐어? because of니까 뒤에 명사 누구야? 필요성 때문이다. 과학적 필요성 때문이다. 관찰에 있어서. 자, 다시 이거 이제 배운 사람들 얘기할 거야. 어떨 필요성이야? 대중에 의해서 confirm, 확인되어야 할 과학적 필요성 때문이다. 요거 빼고 해석해 선생님이. 다시 대중에 의해서 confirm 뭐라고? 확인하다. 그럼 수동태니까 대중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할 과학적인 필요성 때문에 측정치가 객관적인 것은 중요하다. 객관적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요거 무슨 조야? 의미상의 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된다 그랬어. 되는 것은 관찰이 그렇게 돼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니네 만나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정리했던 그 내용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간단하게만 갈무리 할게. 내가 분명히 그랬어. 투부정사는 동사야 아니? 아니지. 그래서 이놈은 일반적인 주어를 못 가져. 예를 들어서 go 그러면은 가다잖아. 그러니까 I go 그러면 돼. 그럼 문장이 돼. 근데 이걸 만약에 투부정사 to go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왜? 동사는 주어를 갖지만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주어를 일반적으로 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갖게 되는 주어를 무슨 주어? 방금 니네가 얘기했어. 실제 주어는 알지만 의미상에는 이게 주어가 맞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원칙이 뭐 플러스?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I go가 아니고 for me to go 이렇게 써야 내가 가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무슨 격? 아는 사람 얘기해. 의미상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 원칙인데 무슨 격도 쓴다. 목적격도 사용해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기억해봐. 투부정사 예문하고 동명사 예문 하나씩만 적어줘. 배운지 또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 I need. 나는 필요로 한다. Some water야. To drink. 자, 이게 투부정사인데 해석은 다 될 거야. 나는 마실 약간의 물이 필요하다지. 이 동사에 대한 주어는 있어. 근데 to drink 마시다니까 이것도 동작이지. 근데 무슨 주어가 없니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 to 앞에. 그럼 없을 때는 보통 앞에 넣은 놈이랑 같거나 일반적인 주어야.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누가 필요한 거 나고 마시는 것도 누구란 얘기야? 나란 얘기야. 근데 영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대. 이 해석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봐. 필요한 건 누군데? 난데 마실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러겠지. 저 아저씨, 저는 제 동생이 마실 물이 좀 필요하답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 역할이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동명사는 어때?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of meeting him. 나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야. 똑같아. of니까 ing 썼는데 확신하는 건 나지? 만나는 것도 누구란 소리야? 나란 소리야. 의미상 주어가 없으면. 근데 여기 무슨 격 쓴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her 이렇게 쓰면 소유격으로 내가 확신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만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없을 때는 무난하게 해석하면 돼. 있으면 뜻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상조 효과는 크다. 아니 할 수 없겠다. 자 그러면 이거 왜 했느냐? 여기 다시 복습. 이거 투부정사 맞지? 이것도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 투부정사 맞지? 그럼 얘가 뭐란 소리야? 호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뭐야? 의미상 의미상조. 주어. 여기까지 됐어? 관찰이 이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야. 되니? 하나 더 복습. 자 그래서 의미상주어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형태가 몇 가지야? 하윤이 몇 가지야? 투부정사가 이것밖에 없나? 뭐 있어? 이것도 투부정사야. 이것도 투부정사야. 2FP. 이것도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부 입학하기 전에 투부정사 그러면 다음을 알맞은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시오 그러면 투 원형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다. 동명사도 몇 가지겠어? 중학교 때는 그냥 동명사 그럼 ing밖에 안 배웠잖아. 근데 다른 형태 뭐 있는 거야? being, pp. 또 having, pp. having, been, pp.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가로를 쳐놓고 뭐 drive 이렇게 써놓고 다음 drive 가로친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그러면 그냥 투부정사 자리겠다 해서 to drive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to have driven인가 to be driven인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오케이? 답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투부정사를 쓰더라도. 동명사 마찬가지야. 그냥 앞에 of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ing가 driving 그렇게 배웠잖아. 중국 때는 전치사 뒤에 ing 쓰라고 배우지 않았어? 근데 driving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having driven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것도 동명사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쓰느냐 대략만 얘기할게. 선생님이 요 둘의 차이 저것도 마찬가지야. 요건 무슨 뭐라 그래? 그냥 능동이야. 능동이 뭐야? 지가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먹다 eat면 to eat은 먹는 것이야. 그럼 to be eat는 뭐겠어? 먹히는 것이지. 그래서 I like to eat. 그럼 뭐야? 먹는 게 좋다야. 그런 놈 없겠지만 I like to be eaten. 그럼 뭐야? 먹히는 게 좋다. 이거 이상한가? 하여튼 마찬가지야. enjoy watching. 이런 뭐야? 보는 걸 즐기는 거지. 근데 enjoy being watched. 뭐야? 보여지는 걸 즐기는 거야. understand? 자 그러면 이 둘은 능수의 차이고 밑에 건 다 뭐가 붙었어? 역시 능동이고 수동인데 여기 이 하단은 뭐야 전부 다 have pp가 개입이 됐지. 자 잘 들어야 돼. 특히 오늘 온 사람들 문장에 동사 몇 개 있다고 그랬지? 하나 있다고 그랬어. 얘네는 무슨 동사라 해? 준동사라고 하지 동사는 아닌 거지. 그럼 문장에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동사가 나온 게 아니겠지. 거꾸로 말해볼까? 얘네가 사용이 되려면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얘네 말고 동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내 말 알아들어?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얘네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 그 얘기는 얘네 말고 얘네가 사용되려면 다른 동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동사는 뭐가 있어? 시제가 있잖아. 시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잖아. 그지? 요거랑 같은 시제다. 그럼 얘네야. 같은 시제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have pp가 개입되면 이 동사보다 언제야? 더 이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I'm sure of having passed. 내가 지금 of 뒤인데 having pp를 썼잖아. 동명사를. 그냥 passing으로 안 쓰고.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확신하는데 통과한 건 언제란 얘기야? 더 이전이라고 그랬잖아. 과거에 이미 통과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확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have pp의 어떤 의미야. 됐어? 그래서 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to 부정사나 동명사도 그냥 단순하게 to 원형, ing 이게 아니라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점을 우리 일찍 수업을 시작한 친구들은 여러 번 얘기했지.
여러 번 얘기했지? 자, 종합해보자. 종합해서 이 한 줄 이해하려고 지금 한 거야. 이 한 줄. 배열. for 플러스 목적격. 무슨 주어? 명의성. 근데 to 부정사가 지금 to 원형이 아니고 뭐야? to be pp. 그럼 앞에 있는 의미상 주어가 했단 소리야? 되었단 소리야? 되었다. 그럼 이게 왜 to confirm이 되면 안 돼? 왜 이거 쓰면 안 돼? 관찰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확인. 관찰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 고등법은 다 이런 거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도 가보면 관찰들이 확인될 뭐가 있어서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 확인은 누구한테 돼야 돼? 대중에 의해서 그 관찰들이 확인되어져야 될 과학적 필요성 때문에 측정치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자, 그럼 선생님이 왜 귀찮게 한 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냐? 이게 만약에 중등부 시험의 형태고 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외우면 돼. 법문하고 똑같이 했을 때 외우면 되잖아. 순서고 나발이고. 근데 니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모의고사 볼 때 한 20개씩 지문을 내면 외우기도 힘들어. 특히 발곡 잘 들어. 발곡은 외워도 소용없는 게 내용은 같지만 다른 형태로 바꿔놔버려. 응? 그래서 원래는 이런 지문이 아닌데 이런 지문으로 써놓고 영작을 시켜. 배열하고 또 추가되는 게 뭐야? 배열하시오 어형 변화 가능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래서 각종 우리 서술형 문제 대비하려고 해도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선생님 복습은 개념이 이런 거야.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메모를 조금씩 해놨겠지.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이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구조도 이해가 되고 해석도 제대로 되더라. 그게 공부야. 단순하게 그냥 답지 보고 챗GPT 물어보고 그냥 영어 그대로 뜻써 이런 숙제가 그건 노가다지. 우리 노가다로 온 게 아니야. 자, 내용은 이따 잡아줄 거고 첫 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문법 몇 가지 나왔는지 보자.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 명사절 접속사 된 나왔지. 또 뭐 나왔어?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나왔지. 투 부정사의 능동 수동 나왔지, 그지? 오케이? 벌써 이 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문법적인 결정 요소가 4가지 이상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줄. 내용은 이해돼? 과학적인 결과물들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뼘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봐도 대중들의 누구에 의해서든 확인될 수 있는 측지가 있어야 관찰들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누구야 이게. 자, systems for measuring. 자, 선생님이 요거 때려 죽여도 주어라 그랬지? 아니까. 앞에 게 주어인데 전치사 뒤에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 그럼 남는 게 얘란 얘기야. 됐니? 짤막하게 나왔지만 특강 때 더 긴 문장을 할 건데 measuring은 단수지만 is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요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즈가 주어지. 이런 걸 수일치. 됐냐? 그럼 측정을 위한 시스템들은 어떻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자, 문장 끝나도 돼, 안 돼, 저거? 측정을 위한 시스템들은 객관적입니다. 돼, 안 돼? 아는 사람 대답해봐. 비동사 뒤에 오는 건 목적어야, 보어야? 보어지. 보어는 품사 2가지. 뭐나 뭐. 주어의 자격이면 명사, 상태면 형용사지. IV로 끝나면 형용사 맞지? 네. 그럼 이건 요렇게 끝나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근데 뒤에 to 플러스 뭐가 나왔어? 동사원형이야, 명사야? 명사. 이건 전치사고요. 전치사고. 그러니까 문장은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뭔가 더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쭉쭉 단어 보고 가세요. 디그리가 뭐야? 도. 정도야. 정도. 우리 그러지? 아주 심한 정도까지 쳐자고 있잖아. 이 정도까지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정도 있지. 어느 정도까지. 정도까지 쓰지. 까지가 출발지야, 목표지. 어디까지 간다 할 때. 목표지지. 그래서 우리 from A to B 쓰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할 때. 그것처럼 to the degree 그러면 그 정도까지가 되는 거야. 됐어? 해석 잘 들어. 다시 대시 나왔어. 내가 니들한테 물어보는 건
A번에 빈칸이잖아. 답부터 얘기할게. 자, 어느 정도까지냐면 두 명의 관찰자들 같은 사건을 뭐하는 판단하는 도달할 때까지 동사야 대략 같은 결론에 됐어? 자 여기 선생님이 동사 썼어 안 썼어? 주어 동사 썼어 안 썼어? 썼어요. 그럼 이미 앞에서도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접속사 찾아봐. 된. 여기 있어. 됐니?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 완전해요. 완전하지. 어라이브 사실은 어라이브가 자동사라서 전치사 명사 나와서 완전한 절이야. 그럼 니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완전한 절 앞에 개념이 있고 대신 나오면 무슨 격?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내가 언급했는데 동격. 결국은 이 정도의 내용이 이거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두 명의 같은 어떤 사건을 같은 사건을 판단하는 두 명의 관찰자가 대략적이라도 어떤 결론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정도 그 정도까지 어때야 돼? 측정에 대한 시스템들이 객관적이 돼야 돼. 되게 어렵게 썼지만 쉬운 말은 뭐야? 다른 두 명이 봐도 결론이 어떻도록 똑같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됐니? 어라이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내가 쉽게 그냥 자동사로 대답했는데 이런 건 이제 어법이라고 해서 단어의 용법이야. 도달하다가 위치가 있지. 위치는 타동사야. 어라이브는 자동사야. 효민아 타동사가 뭐지? 이거 좀 당황하지 마. 그냥 내가 니들 몰라서 물어보는 거 어느 정도인지. 타동사는. 좋아. 아주 중요한 건데 타동사는 우리 저기 임현준. 아니 자기 너 학원에 왜 오냐? 네? 왜 와 학원에? 타동사가 뭐야 임현준? 타동사요? 민규야 타동사가 뭐야? 쉽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문장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동사가 성격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대부분 크게 타동사냐 자동사냐 그러거든. 여기 뭔가 올 거 아니야, 그치? 올 거 아니야? 이게 다른 놈이 오면 타동사. 다른 놈. 한자로 뭐라고 해서 다른 놈이야. 다를 타자야. 그 다른 놈을 영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걸 뭐라고 불러?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뭐 효빈이 같은 친구한테 야 타동사가 뭐냐 그러면 뒤에 뭐 오는 놈이야? 목적어. 목적어는 주어랑 어떤 놈? 다른 놈이야. 그래서 I love가 누구누구를 사랑하다의 타동사거든. 왠 줄 알아? 뒤에 오는 게 주어는 아니거든. 다르잖아. 그럼 lov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 근데 똑같은 동사인데 I became 나는 되었다. 되다 다 배웠지? I became a doctor. 그럼 똑같이 주동 근데 이건 해석을 내가 의사가 된 거잖아. 나랑 의사가 어떤 놈이야? 그럴 때는 이걸 자동사라고 해. 자자가 무슨 동사? 무슨 자자겠어? 스스로자. 내 얘기만 한다 이거지. 내 얘기만 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마 중학교 때 짜증나지만 형식 같은 거 배웠을 거야. 배운 적 있어? 윤수야? 뭐 1형식, 2형식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그냥 들어본 적이 있냐만 묻는 거야. 왠지? 주어 동사가 1형식이래. 오늘 정리해봐. 얘는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아예 아무것도 없지? 그럼 다른 놈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얘는 그냥 자동사야. 주어 동사만 했어. 있잖아. I run. run이 무슨 동사야? 타동. 아니 I run. 자동사야 그냥. 나는 뛴다. I walk. 나는 걷는다. 자동사야.
이걸 뭐라 그래? S 주격 보호라 그래. 그럼 이건 아까 요거 쓴 것처럼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지. 다른 놈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여전히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근데 주어 동사 아까 내가 목적어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적어라고 판단하면 타동사야.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개념만 잡. 그럼 여기 밑에 쓸게. 얘는 사형식으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배운 적 있어. 그지? 요거 건너뛰고 오형식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라 그래. 딴 건 모르겠는데 목적어 있어 없어? 그럼 무슨 동사야? 타동사. 얘도 목적어 있어 없어? 두 개나 있네?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그럼 얘도 타동, 얘도 타동이니까 헷갈려서 사형식만 우리가 특별한 이름으로 수요 동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주는 동사니까. 오케이? 그럼 몇 형식까지가 자동사야? 1, 2형식. 3, 4, 5가 타동 3, 4, 5가 타동사야. 그지? 거꾸로 말하면 목적어가 없는 게 몇 형식까지야? 1, 2형식. 목적어 있는 게 3형식. 요 다음 단원이 수동태거든.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시작되는 거거든. 그럼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이야? 3, 4, 5형식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 1,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돼. 누가 없어서? 목적어 없어서. 뭐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할 거 아니니까 자꾸 귀에 익숙하게 들으면 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목적어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그럼 판단해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 I walk. 완전한. 완전하지. 그냥 해석이 다 되잖아. 나는 걸어갑니다. 되잖아, 그지? 그럼 워크의 성격은 목적어 없어도 되니까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야. 근데 비교해보면 I make를 봐봐. 나는 뭐 한다? 이거 뭘 만들지 않으면 찐따 아니야? 네. 뒤에 꼭 뭐가 와야 돼. it 같은 게 와야 문장이 어떻게 통하지. 아니 생각해봐. 외국인 만나가지고 I walk. really? 이러겠지. I made. 뭐 어쩌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똑같은 동사인데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까지 안 써주면 어떤 문장이 돼? 불완전. 그러니까 이게 딱 비교해보면 얘는 두 개만 있어도 완전한데 얘는 어떻다? 불완전. 이유는 뭐다? 얘는 자동사고 얘는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그럼 니네가 단어 외울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공부해두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등부 단어는 그냥 뜻만 외우는 걸 넘어서서 지금 그것도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생각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그래야 헷갈리는 게 어떤 동사는 자동사가 됐다가 타동사가 됐다가 이런 놈도 있거든. 오케이? 그것좀만 해주자. 할 얘기가 졸라 많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듣고 선생님이 개민결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 영어 공부. 뭘 죽을 때까지야? 너 죽을 때까지 영어만 할래? 하연아,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 뭐 고3 때까지 그럼 죽을 거면 안 할 거야? 내가 얘기 안 했나? 영어 공부는 익숙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수학은 그렇다고 해. 한 번 이해가 딱 되면 오래 가져간다 그래. 풀 줄 아니까. 근데 영어는 들을 때 이해해 놓고도 손을 놔버리면 또 까먹어 점점. 언어란 게 그래. 그래서 우리는 까먹지 않도록 계속 익숙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데 익숙하지 못하면 그 세 마디 한다 그랬지. 뭐라고요? 이거잖아. 그럼 뭐라고요? 맞다. 하지만 시험 문제 틀린 거야. 지금 벌써 중학교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설명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시험 볼 때 틀려놓고 야 이거 그거잖아. 맞다. 그건 아직 뭐 하단 소리야? 익숙하지 않단 소리야. 잘 못한다는 얘기지. 나 수영장 가면 보는 사람 많잖아. 강습하면 막 설명하면 뭐라 그래. 이해되시죠? 그럼 뭐래. 이해돼요. 그렇지.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허벅허벅. 아니 그 이해 안 되셨어요? 이해는 된다니까. 그 이해 못한 거야. 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세상 제일 내가 쓸모없는 말이라는 게 뭔가. 들으면 알겠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건 제대로 안 들었단 소리야. 그거는 들은 척하는 거야. 그거. 오케이? 잘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겁주는 게 아니고 윤서랑 효빈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같은 얘기를 내가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겠지. 윤서야, 타동사가 뭐라고? 좋았어.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너는 훌륭한 거야 지금.
자동사는 그럼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어. 좋아. 그럼 목적어가 아니고 갖는 게 뭐야?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를 가질 수 있다. 보어.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다 지우고 필기 좀 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계속 똑같은 내용 적을 테니까. 이것만 남겨두고. 내가 reach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아예 써놨네? reach는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다. 우린 서울에라고 하지. 그래도 얘는 reach 서울이야. 타동사는 뭘 가져야 되니까? 목적. 근데 왠지 해석해보면 reach to 서울이나 reach at 서울일 것 같지만 reach가 뼛속까지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뭘 붙이면 안 돼. arrive는 뼛속까지 자동사야. 그럼 바로 서울이 오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동사가 부득이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에는 누가 도움을 주는 거야? 전치사가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C가 자야 타야. 이걸 따져보면 돼. 이거 돼? 이거 되지? 그럼 내가 그것은 아니지? 그럼 이게 목적어고 무슨 동사가 돼? 나랑 다른 놈이 오니까 다를? 타동사야. 익숙해지면 돼. 이거 본 적 없는 것 같지? 루키. 발음도 이상하잖아. 아이 루키. 본 적 있어? 너네 지문에서 루기. 저거 좀 봐 할 때 룩댓. 루기. 발음도 이상하지? 그지? 얘는 뼛속까지 보다의 뜻은 똑같지만 뼛속까지 자동사야. 목적어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도와줘 한 게 얘야. 그래서 중딩 때부터 보다를 C라고 배우고 룩은 항상 룩겟이라고 배운 이유야.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듣다가 뭐야? hear. hear는 hear me. 본 적 있는 것 같아? hear me. 목적어 왔으니까 무슨 동사? 근데 listen 그렇게 안 썼잖아. 네. listen me 그렇게 안 했잖아. 뭘 썼었고? 그럼 이걸 to를 써야 된다는 건 얘가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 개념을 빨리 익혀야 추가적인 단어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자, 그럼 여기 왜 이게 붙었는지 알겠냐?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지? 니네 시험 범위에 이 지문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에 알맞은 단어를 물어보는데 at이 있으면 arrive가 맞아. arrive가 무슨 동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니네 학교에서 바꾼 거야. 이걸 지운 거야. 그럼 arrive 쓰면 돼, 안 돼? 뭐 써야 돼?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게 고등부 문제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뭉개할 수 없는 게 고등부 문제라고. 어법이라 그래,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아씨, 4줄 오는데 힘들어 죽겠네. 자, 이 4줄에서 해석한 게 뭐야? 결국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뭐야? 과학도 남고 또 그냥 우리말로 떠오르는 거. 여기까지 해석했을 때 떠오르는 거 3가지만 얘기해봐. 과학. 중요한 건 당연한 거. 과학. 자유롭게 얘기해봐. 객관성. 나머지는 측정.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독해 문제면 과학에서 측정치의 무슨 성이 중요하다. 객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잡히는 거야. 그럼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끝나 잡히지. 과학에서 측정치가 객관적이 돼야 될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일요일 수업 듣는 애들 얘기했지. 이게 만약에 다음 글의 주제나 주장을 고르시오 했을 때는 앞부분만 보고도 답은 잡혀 안 잡혀? 잡히는 거지. 나머지는 무슨 내용이다? 항상 수능 지문은 포괄해서 구체로 간다. 그러니까 주제를 던져놓고 자세한 설명을 뒤에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역점만 없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나오겠지. 뭐 예시도 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B번에 지금 문제는 B번에 알맞은 말로 이렇게 돼 있지? 선택지 봐봐. 1번에 for example 뭐야? 예를 들자면 furthermore는 게다가 meanwhile은 반면에 이런 뜻이거든. 자, 선생님이 예시 구체적으로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for example이야. 근데 평소에 생각해봐. 야, 영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해가지고 대학만 가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라는 건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말하는 시작이야. 구체적으로. 하지만 내용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어떤 말이 어울릴 것이냐. meanwhile은 반면에라 그랬지. 그럼 내용이 바뀌면 그게 맞는데 for example이 들어오면 이 내용이 위의 내용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인가 좀 더 자세한 말인가 확인되는 순간 for example을 쓰는 거야. 문제 풀이는.
using a measuring cup. 무슨 컵이라 그래? 합쳐서 측정하는 컵이니까 무슨 컵? 계량컵. 계량컵이 주어야 계량컵을 사용하는 게 주어야. 계량 컵. 이게 주어면 이거 남잖아. 동명사 주어라고. 오케이? 그럼 계량컵을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것은 아직 동사 안 나왔어. 뭐 하려고? determine. 결정해 보기 위해서 의주동 얼마나 많은 액체가 poured 쏟아 부어질 수 있는지 용기 속에 되게 어렵게 썼지만 컨테이너가 니네 반찬통이나 물 담는 용기 전부 다 컨테이너야. 그 용기 속에 쏟아 부어서 쏟아 부어졌어. 쳤어. 얼마나 많은 액체가 쏟아 부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 계량컵을 사용하는 것은 yield 양보하다 아니고 생산하다. 앞으로 수능 독해할 때 yield 나오면 그냥 produce라고 생각하면 돼. produce는 더 편하지? 생산하다. 뭘 생산해내? 결과들인데 어떤 결과들이냐면 관계자절 consistent 일치된 관찰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결과물을 생산해낸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야? 다른 컵 말고 무슨 컵을 쓰면? 계량컵을 쓰면 누가 측정을 해도 같은 양을 투입할 수 있도록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라면 봉지에 정확하게 계량컵 500ml 이러면 누구나 500ml를 부어서 라면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래? 집에서 쓰는 밥공기 절반 정도 부으시고요. 이런 밥공기가 다 전호성호 씨 밥공기가 사발이고 너는 여기 찻잔에 밥 먹는데 그럼 어때? 일관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맞냐? 측정 방법이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계량컵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 내용 맞아?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선택지에서 for example을 고르는 거야. Understand? 자,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아까 처음에 that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뒷문장 어떻다고 그랬어? 완전하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벌써 삐꾸가 났어. that인데 뭐가 없어? 주어 없지. that 뒤에 불완전하면 일단 관계대명사절이야. 오케이? 관계사절이 하는 역할은 뭐다? 이거만 얘기하고 마치자.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랬어. 하지만 내가 관계자가 들어가면 다 무슨 절이라고 그랬지? 형용사절. 형용사가 뭐 꾸미지? 명사. 그 꾸미는 명사를 뭐라 그래? 선행사. 그래서 너네가 중딩 때 배웠던 선행사가 앞에 있지 항상 관계사절 앞에 있지? 관계사절 역할은 그 명사, 선행사 꾸미러 온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결과들만 있어도 되는데 그 결과들을 더 꾸며주겠다 해서 요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결과? 일치하는 결과들. 앞에 거랑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그래, 힘들었을 텐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 사람만 빼고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마저도 2교시 때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해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겠지? 네. 5분간 휴식. 하연아, 친구들 청소 잘하게 좀 이어지고 급이랑 자존심 상하겠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무슨 말? 너는 왜?
겨울잠바. 현준 얘는 안 돼. 예민해. 4번 아직도 촬영 중이야? 에서 됐다. 어? 어떻게 알아듣겠냐? 네. 우선 좀 알아듣겠냐?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최대한. 뭐 아직은 판단을 못 하겠지. 내가 어떤 레벨로의 선생님인지 아직 판단이 좀 되긴 하냐? 중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하고 다르지 않나? 긴장이 하는데 얘보다 좀 못하지만 약간 좀 안 하고 깝치놈이 하나 지금 여행 가서 안 왔어. 고양이. 깝칠 거야. 지금 그 친구가 걔보다 잘한다고? 요즘 약간 변하고 있는데 오면은 너한테 막 물어보면서 깝칠 수 있어. 야, 혜빈아, 자동차가 뭔지 알아? 그래야지. 뭐 쓰냐? 재현이는 참 수업 나오면 열심히 잘 들려. 영상도 다 챙겨봐. 겨울잠 자고 있다고. 오. 이은지우.